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수년간의 고통에서 구할 수도 있고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60초만 집중해 주십시오. 이 정보는 제가 22년간 외과 진료를 하면서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민준 의사입니다. 심혈관 외과 전문의입니다. 20년 넘게 서울 곳곳의 수술실에서 사람의 심장을 직접 손에 쥐고 예방할 수 있었던 손상을 치료해 왔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일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극적인 응급 상황이 아닙니다. 제 잠을 설치게 하는 것은 수년간의 조용한 손상 후에 저를 찾아오는 환자들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가한 손상, 식탁에서 시작된 손상 말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배에 손을 얹어보십시오. 왼쪽 갈비뼈 바로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지십니까? 최근에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비정상적인 포만감이 있습니까? 이제 어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 식사 후에 유난히 피곤하셨습니까? 즉시 앉아야 했습니까?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이상한 무거움을 느끼셨습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췌장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무시하고 계신 겁니다. 3개월 전 68세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 씨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할머니였습니다. 매일 아침 걸었습니다. 집에서 만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식사 후 피로감, 가끔씩 오는 메스꺼움, 사라지지 않는 복부 팽만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물을 더 마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왔을 때 그녀의 췌장 효소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염증 지표는 정상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녀의 식단에 대해 특정 질문을 했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돼지고기를 꿀과 함께 드십니까?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돼지고기를 꿀 소스에 재워요. 손주들이 아주 좋아해요. 일주일에 2번 만들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무엇이 그녀의 소화기관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이 선생님, 저는 평생 돼지고기와 꿀을 함께 먹어왔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요리하셨어요. 식당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흔한 것이 어떻게 위험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70년 전 담배 회사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식품 제조업체들이 여러분이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22년간 예방 가능한 질병이 삶을 파괴하는 것을 지켜봤고 더 이상 침묵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꿀을 결합했을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왜 이 조합이 췌장 스트레스, 대사 기능 장애, 여러분의 수명을 빼앗는 전신염증의 조용한 전염병을 만들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은 명확합니다. 증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이 이 위험한 조합을 섭취해왔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피로가 정상이 아닌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화가 단순히 나이와 함께 느려지는 것이 아닌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닫히고 있는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제가 곧 나누려는 것이 식품 안전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 꿀을 바른 돼지고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서울에서 이민준 의사가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73세이고 지난 42년간 심장이 힘들어하고 멈추는 것을 지켜보며 수술실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3개월 전 박 씨라는 58세 여성이 서울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복부가 풍선처럼 부어올랐습니다. 그녀는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설탕을 피하려고 단맛을 위해 꿀을 곁들인 살코기 돼지고기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녀의 췌장은 내부에서부터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돼지고기를 꿀과 결합하면 소화기관 내부에 생화학적 재앙을 만듭니다. 이것은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10년간 2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관찰한 것입니다. 돼지고기의 특정 단백질, 특히 미오글로빈이라는 화합물이 꿀의 과당 분자와 충돌합니다. 여러분의 위는 이 조합을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거기 그대로 앉아서 발효하면서 여러분의 장내벽이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독성 부산물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췌장은 이 혼란을 감지하고 비상 모드로 들어갑니다. 정상량의 3배에 달하는 소화 효소를 방출합니다. 3배입니다. 여러분의 췌장이 비명을 지르고 초과 근무를 하고 스스로를 지치게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한번 일어나고 여러분의 몸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합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은 대사 건강을 깎아내고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의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이어지는 만성염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식사 후 배가 부릅니까? 식사 후 정확히 90분 뒤에 비정상적인 피로를 경험합니까?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위에서 큰 소리가 납니까?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생화학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여러분 몸의 필사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장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이 위가 분해하기 전에 돼지고기 단백질을 코팅합니다. 산이 제대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분해한다는 것은 우리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조각으로 쪼갠다는 뜻입니다. 이런 코팅이 생기면 큰 단백질 분자들이 부분적으로만 소화된 차에 소장으로 넘어갑니다. 면역체계는 이렇게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을 침입자로 인식합니다.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장내벽에 염증이 생깁니다. 수개월, 수년이 지나면서 장 투과성 증가라고 부르는 현상이 생깁니다. 장벽이 약해집니다. 장 안에 머물러야 할 독소들이 혈류로 새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오늘 당장은 느끼지 못합니다. 다음 달에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술대에서 그 최종 결과를 봐왔습니다. 막힌 동맥, 손상된 심장판막, 대사증후군을 가진 환자들이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프게 됐는지 궁금해합니다. 박 여사는 염증 수치가 높았습니다. C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정상보다 8배나 높았습니다. 공복 혈당이 당뇨병 전 단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당뇨병 가족력도 없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음식 조합이 천천히 그녀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엄격한 제거 식단을 처방했습니다. 돼지고기와 꿀을 절대 함께 먹지 마세요. 절대로요. 6주 만에 염증 수치가 60% 떨어졌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복부 팽만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에 다시 와서 드디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것 같다며 울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꿀 베이스 양념에 재운 돼지고기, 꿀 바른 바비큐 돼지고기, 심지어 달콤한 꿀 소스를 곁들인 돼지고기를 드셔왔다면 이미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손상이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 돼지고기와 꿀을 함께 먹을 때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소화기관을 영구적인 손상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돼지고기와 꿀이 함께 위장에 들어가는 순간 위험한 화학 반응이 시작됩니다. 돼지고기의 특정 단백질, 특히 미오글로빈과 복잡한 아미노산 사슬이 꿀에 과당과 포도당 분자와 즉시 상호작용을 시작합니다. 이건 소화가 아닙니다. 장 속에서 벌어지는 화학 전쟁입니다. 귀에 깊게 들으세요. 위장은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 염산과 펩신을 생성합니다. 돼지고기만 먹으면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꿀이 들어가면 모든 게 바뀝니다. 꿀의 천연 당분이 돼지고기, 단백질 주위에 코팅을 만듭니다. 각각의 고기 조각을 끈적한 막으로 감싸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소화 효소가 이 장벽을 효과적으로 뚫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진짜 위험입니다. 부분적으로 소화된 돼지고기가 장에서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꿀의 당분이 장 속 유해, 박테리아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독성 환경을 만듭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 중에 이것을 직접 봤습니다. 장내벽이 염증으로 부어오르고 화상을 입은 것처럼 빨개집니다. 이제 췌장이 위험 신호를 받습니다. 꿀의 당분 부하를 처리하기 위해 평소의 3배나 되는 인슐린을 생성해야 합니다. 동시에 단백질 장벽을 분해하기 위해 추가 소화 효소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 이중 부담이 췌장을 지치게 합니다. 22년간 심혈관 외과를 하면서 저는 환자들이 바로 이 패턴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을 계속 봐왔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심한 복부 팽만감과 피로를 호소하며 제 클리닉에 왔을 때 68세였습니다. 3년 동안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꿀 바른 돼지갈비를 드셨습니다. 가족 전통이었습니다. 꿀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혈당 수치가 불안정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췌장 기능 검사에서 심각한 스트레스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발효 과정은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의학 용어로는 AGEs라고 부릅니다. 이 화합물은 혈관 안에 녹이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동맥벽에 붙어서 딱딱하고 좁게 만듭니다. 이렇게 소화 문제가 심혈관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식사 선택이 심장마비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장내벽에는 육모라고 불리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돌기가 있습니다. 음식에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돼지고기와 꿀이 결합되어 발효되면 이 육모를 손상시키는 염증성 화학물질을 생성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벽이 투과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장누수라고 부릅니다. 소화관에 머물러야 할 독소가 이제
혈류로 새어나옵니다. 면역체계가 끊임없이 경보 상태에 들어갑니다. 만성염증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이 조합으로 인한 혈당 급등이 특히 위험합니다. 꿀만으로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만 보통 몸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만 먹으면 안정적인 단백질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함께 먹으면 완벽한 폭풍이 만들어집니다. 단백질 소화가 지연되면서 당분이 먼저 혈류로 쏟아져 혈당이 급등합니다. 그런 다음 몇 시간 후 단백질이 마침내 분해되면 두 번째 대사 스트레스 파동이 옵니다. 몸이 안정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저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2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통제된 연구를 통해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돼지고기와 꿀을 정기적으로 함께 먹은 사람들은 대조군에 비해 염증 수치, 공복 혈당, 복부지방, 침착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증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유전도 아닙니다. 이것은 양립할 수 없는 음식 조합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이 조합을 드셔왔다면 지금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제 돼지고기와 꿀을 함께 먹을 때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소화기관을 영구적인 손상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돼지고기가 위장에 들어가면 복잡한 아미노산 사슬이라는 특정 단백질을 방출합니다. 돼지고기는 우리가 먹는 가장 밀도 높은 육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미 몸이 분해하기 어려운 단백질입니다. 위장은 처리를 시작하기 위해서만 많은 양의 펩신과 염산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 보통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재앙이 시작됩니다. 꿀이 이 같은 환경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꿀에는 과당과 포도당이 가장 단순한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이 천연 당분은 즉시 췌장을 자극하여 인슐린을 분비하게 합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우리 몸은 돼지고기를 소화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효소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소화기관이 혼란에 빠집니다. 당분에 집중해야 할지 단백질에 집중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수술실에서 22년 동안 봐왔습니다. 환자들이 만성 췌장염증으로 저를 찾아오는데 식단에 대해 물어보면 패턴이 항상 똑같습니다. 그들은 꿀 바른 돼지고기를 먹었습니다. 꿀, 바비큐 갈비, 달콤한 삼겹살. 이 조합은 현대 식단 어디에나 있고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파괴하고 있습니다. 화학 반응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의 과당 분자가 돼지고기의 아미노산과 결합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화 최종 산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 화합물은 끈적끈적하고 독성이 있습니다. 접착제처럼 장 내벽을 코팅합니다. 장이 더 이상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염증은 즉시 시작되는데 이 조합을 먹은 후 알리 5분 이내입니다. 췌장이 진짜 피해자입니다. 상충되는 신호를 받기 때문에 평소보다 3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꿀로 인한 인슐린 반응은 10분에서 15분 이내에 빠르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돼지고기에 대한 소화 효소 반응은 몇 시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납니다. 췌장이 지쳐버립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환자들이 돼지고기와 꿀을 함께 먹기 전후의 췌장 효소 수치를 측정해 봤습니다. 스트레스 지표가 3배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는 돼지고기를 먹고 다른 날 꿀을 먹는 것에 관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같은 식사에서 또는 심지어 2시간 이내에 함께 먹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위험구역은 실제하고 구체적입니다. 제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씨였습니다. 식사 후 지속적인 복부 팽만감과 피로를 호소하며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혈당이 불안정했습니다. 어떤 날은 위험한 수준으로 치솟았고 다른 날은 너무 낮게 떨어졌습니다. 식사 일기를 검토했을 때 즉시 원인을 찾았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부인이 만든 특별 요리인 꿀과 간장으로 양념한 돼지갈비를 드셨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몸이 아프셨습니다. 저는 이 조합을 완전히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주 이내에 복부 팽만감이 사라졌습니다. 2달 이내에 혈당이 안정되었습니다. 약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이 위험한 조합으로 소화기관을 독살하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됐습니다. 제가 언급한 당화, 최종 산물은 단지 일시적인 불편함만 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혈관에 축적됩니다. 동맥내벽의 섬세한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음식 조합과 심혈관 문제 사이의 연관성을 보는 이유입니다. 염증은 장에서 시작되지만 모든 곳으로 퍼집니다.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단맛 소스를 곁들인 돼지고기, 요리를 먹은 후 30분 뒤에 극도로 피곤함을 느끼십니까?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복부 팽만감을 경험하십니까? 위가 돌처럼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이것들은 정상적인 소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몸이 방금 먹은 것을 처리할 수 없다는 긴급 신호입니다. 자신을 보호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 재앙적인 실수를 했을 때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설명해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가 한 것처럼 22년 동안 환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돼지고기와 꿀을 함께 먹으면 소화기관은 제가 효소 혼란 상태라고 부르는 것에 들어갑니다. 이 기전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돼지고기의 단백질, 특히 삼겹살이나 앞다리 같은 지방이 많은 부위에서 발견되는 복잡한 펩타이드 사슬은 췌장에서 나오는 특정 효소가 분해해야 합니다. 돼지고기가 위장에 들어가는 순간 췌장이 이 효소들을 분비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재앙이 시작됩니다. 꿀에는 과당과 포도당이 매우 특정한 비율로 들어있어서 즉시 췌장을 자극하여 인슐린을 분비하게 합니다. 조금이 아닙니다. 상당한 양입니다. 정확히 같은 순간에 꿀의 천연 당분이 상부 소화관의 산성 환경을 만듭니다. 이 산성 환경이 돼지고기를 분해하려고 하는 단백질 소화 효소를 느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췌장이 돼지고기,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효소를 분비합니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무리를 합니다. 한편 꿀 때문에 인슐린 수치가 치솟지만 돼지고기는 위장에 앉아서 소화되지 않은 채로 정상적인 흡수 과정을 막고 있습니다. 혈당이 치솟았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치솟습니다. 췌장은 해야 할 일보다 3배나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3배나. 제 환자 중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씨라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식사 후 지속적인 복부 팽만감과 피로를 호소하며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매일매일 위장에 돌이 앉아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드셨습니다. 튀긴 요리를 피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식사 일기를 검토했을 때 즉시 문제를 찾았습니다.
매일 점심마다 꿀 양념을 한 구운 돼지고기를 드셨습니다. 설탕 대신 꿀을 사용해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췌장을 이런 혼란 상태에서 일하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기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즉시 이 조합을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주 이내에 복부 팽만감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 이내에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상을 멈춘 것입니다. 그러나 염증이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돼지고기 단백질이 마침내 분해될 때 효소 환경이 교란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분해됩니다. 이것이 화합물을 만들어내는데 장내벽이 이물질로 인식합니다. 면역체계가 활성화됩니다. 장벽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은 즉시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진행됩니다. 수주, 수개월, 수년에 걸쳐 쌓입니다. 장내벽에 이러한 만성 염증은 우리가 장투과성 증가라고 부르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장벽이 약해집니다. 장 안에 머물러야 할 독소들이 혈류로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전신 염증을 유발합니다. 심혈관계가 손상됩니다. 관절이 아픕니다. 기력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전혀 모릅니다. 그저 평범한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혈당 문제도 똑같이 심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반복되는 급등과 급락이 기억나시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들이 인슐린에 저항하게 됩니다. 췌장은 같은 일을 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인슐린을 생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사증후군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적당히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2형 당뇨병이 발병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외과 진료를 하면서 이런 패턴을 봐왔습니다. 환자들이 심혈관 질환으로 오시면 식단 이력을 조사했을 때 수년 동안 대사를 파괴해온 숨겨진 음식 조합을 발견합니다. 피해는 완전히 예방 가능하지만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습니다. 돼지고기와 꿀을 함께 먹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꿀을 바른 돼지고기 요리법을 당장 버리십시오. 췌장이 감사할 것입니다. 장이 감사할 것입니다. 전체 대사 시스템이 감사할 것입니다. 이제 돼지고기와 꿀을 함께 먹은 후 단 2시간 이내에 몸이 보내는 5가지 조용한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며 저는 이 신호를 무시했다가 나중에 응급실에 오게 된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제가 갑작스러운 기력 저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꿀을 바른 돼지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은 후 꿀 디저트를 먹고 약 40분에서 90분 후에 앉아야 할 정도로 압도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식후 피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췌장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돼지고기 단백질이 꿀 당분과 결합하면 췌장은 이 독성 조합을 처리하기 위해 평소의 3배에 달하는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68세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있었는데 오후 피로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침에는 괜찮은데 점심 후에는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2주간 음식 일기를 쓰시도록 했을 때 우리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근처 식당에서 좋아하시는 꿀 양념 돼지갈비를 드실 때마다 1시간 이내에 누워야 했습니다. 한 끼 한 끼 드실 때마다 췌장이 파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배꼽 아래 아랫배에 나타나는 팽만감입니다. 지금 배를 만져보십시오.
식사 후 2시간이 지났는데 배가 팽팽하고 부풀어 있다면 소화 시스템이 위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효소 반응은 장이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없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음식이 장에 머물면서 발효되고 가스와 압력을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 내벽에 염증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수개월, 수년에 걸쳐 이 만성 염증은 우리가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상태로 이어지며 독소가 혈류로 직접 들어갑니다. 세 번째 신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식사 후 약 30분에서 60분 후에 입과 목에 끈적하고 걸쭉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계속 침을 삼키거나 목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돼지고기와 꿀 조합이 만든 문제성 화합물이 소화관에서 과도한 점액 생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몸이 이러한 화합물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보호용 점액으로 코팅하려고 합니다. 부산의 72세 은퇴교사이신 최 선생님은 주말 바비큐 식사 후에 항상 물을 더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에 꿀 베이스 양념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대안으로 바꾸자 그 걸쭉한 목 느낌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 경고 신호는 중요합니다. 가슴 한가운데 흉골 바로 뒤에서 약간의 타는 듯한 느낌이나 따뜻한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속쓰림으로 착각하고 제산제를 복용하지만 훨씬 더 깊은 문제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는 듯한 느낌은 실제로 돼지고기 꿀, 화합물을 분해하려고 몸이 생성하는 증가된 위산의 식도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는 22년간의 진료에서 이것이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만성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경고 신호는 식사 후 약 90분에서 2시간 후에 나타나는 머리가 멍한 느낌이나 집중력 저하입니다. 이것은 돼지고기와 꿀 조합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대량의 인슐린 반응이 혈당을 극적으로 급등시킨 다음 급락시키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혈당이 급락하면 뇌는 포도당 공급이 끊깁니다.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방에 들어간 이유를 잊어버립니다. 대화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인천의 65세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치매에 걸리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기억력 문제가 항상 오후에 나타났습니다. 식단에서 돼지고기와 꿀 조합을 제거했더니 3주 만에 정신이 완전히 맑아졌습니다. 이 5가지 경고 신호 중 하나라도 경험하신다면 몸이 이 위험한 음식 조합을 즉시 중단하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조합으로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타이밍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췌장을 영구적인 손상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돼지고기와 꿀을 함께 먹기에 가장 최악의 시간은 기상 후 2시간 이내입니다. 소화 시스템이 우리가 공복 상태라고 부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산이 가장 농축되어 있습니다. 췌장 효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가 이 조합이 신진대사 시한폭탄이 됩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돼지고기와 꿀을 함께 드시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효소 반응이 3배나 더 격렬해집니다. 돼지고기의 단백질이 꿀의 단순당과 즉시 결합합니다. 이것이 위장 속에서 걸쭉한 젤 같은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소화기관은 이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췌장이 이 비정상적인 화합물을 감지하면 비상 모드로 들어갑니다. 엄청난 양의 인슐린과 소화 효소를 동시에 분비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기능이 아닙니다. 위기 대응입니다. 그리고 췌장이 규칙적으로 위기 모드로 작동하면 점점 닳아 없어집니다. 세포들이 지쳐버립니다. 인슐린 수용체가 저항성을 갖게 됩니다. 지난해 서울 삼성병원에서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박 여사님이라는 68세 할머니셨습니다. 원인 모를 피로와 잦은 복부, 팽만감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높았고 공복 혈당이 당뇨 전 단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상담 중에 제가 아침 식사 습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거의 매일 아침 3년 동안 꿀을 바른 돼지고기를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꿀은 천연식품이고 돼지고기는 단백질을 제공하니까요. 뭐가 문제겠냐고 생각하신 거죠. 전부 다 문제였습니다. 저는 즉시 이 조합을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주 만에 염증 수치가 40%나 떨어졌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혈당이 안정되었습니다.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상황을 피하신 겁니다. 하지만 아침만 위험한 시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위험한 시간은 격렬한 운동 직후입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빠른 에너지와 회복을 위한 단백질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가 단백질과 천연 당분을 함께 섭취하기에 완벽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운동 후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극도로 높아집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이 시간에 돼지고기와 꿀 조합을 먹으면 비정상적인 효소 반응이 혈당을 엄청나게 급격히 올렸다가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뜨립니다. 이런 롤러코스터 효과가 대사 유연성을 손상시킵니다. 몸이 당분 연소와 지방 연소 사이를 부드럽게 전환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끊임없는 식사에 의존하게 됩니다. 식욕을 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에너지가 불안정해집니다. 세 번째 위험한 시간은 밤늦게 잠들기 3시간 이내입니다. 잠을 준비하면서 소화기관이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때 소화하기 어려운 이 조합을 억지로 소화시키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음식이 위장의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면서 발효되고 가스가 생깁니다. 저녁에 이 조합을 먹는 분들이 자주 배가 부풀고 불편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둘째, 이 조합이 유발하는 염증 반응이 수면 중 몸의 자연 회복 과정을 방해합니다. 밤에 몸은 치유되고 재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신 장내벽의 염증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음식들을 꼭 드셔야 한다면 언제 드셔야 할까요? 제 전문가적 권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를 꼭 드셔야 한다면 점심때,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드십시오. 이때가 소화력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신진대사가 최고 효율로 작동할 때입니다. 그리고 꿀은 완전히 분리하십시오. 꿀은 아침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되 단백질 식사 최소 2시간 전에 드십시오. 또는 오후 늦게 단독으로 에너지 보충용으로 드십시오.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위험한 시간대에는 절대 이 조합을 드시지 마십시오. 췌장이 감사할 겁니다. 혈당이 안정될 겁니다. 활력이 개선될 겁니다. 이것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 필수사항입니다. 지금 배를 만져보십시오. 그 안에서 췌장이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보호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양립할 수 없는 음식 조합으로 독을 넣는 것을 멈추십시오. 자,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즉시 행동에 옮기셔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당장
제 말씀을 다 들으신 후에요. 소화기관을 보호할 골든타임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가 아닙니다. 통증을 느낄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 몸에 무엇이 들어갈지 선택할 힘이 아직 있을 때입니다.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어두십시오. 가족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첫째, 돼지고기와 꿀을 최소 6시간 강력으로 드십시오. 점심에 돼지고기를 드셨다면 저녁까지 꿀을 일체 드시지 마십시오. 돼지고기에 단맛을 내야 한다면 흑설탕이나 과일을 조금 사용하십시오. 꿀은 절대 안 됩니다. 꿀로 만든 시럽도 절대 안 됩니다. 양념장을 확인하십시오. 소스를 확인하십시오. 많은 한국식 고기 양념에 꿀이 들어갑니다. 식당에 물어보십시오. 모든 라벨을 읽으십시오. 둘째, 이 3가지 음식으로 췌장을 지원하십시오. 매일 찐 양배추 작은 그릇 하나를 드십시오. 섬유질이 췌장 회복을 돕습니다.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 30분 전에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십시오. 소화 효소를 준비시킵니다. 국에 된장을 넣으십시오. 한 숟가락만요. 이 3가지가 췌장의 작업량을 40% 줄여줍니다. 셋째, 아침 보호 루틴을 따르십시오. 아침 식사 전에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시십시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요. 미지근하게요. 이것이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깨웁니다. 15분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 아침을 드십시오.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 입을 20번 씹으십시오. 침에는 음식이 위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분해를 시작하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서두르면 췌장이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합니다. 넷째, 경고 신호를 즉시 알아차리십시오. 일주일에 2번 이상 배가 부르다면 몸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식사 후, 특히 점심 후에 유난히 피곤하다면 췌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식사 2시간 후에 배에서 큰 꾸르륵 소리가 난다면 소화염증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골든타임 기회입니다. 다섯째, 2주마다 장을 리셋하십시오. 하루를 정하십시오. 그날은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만 드십시오. 찐 채소, 부드러운 두부, 잘 익힌 죽, 소화기관 전체에 휴식을 주십시오. 운동선수들도 근육을 쉬게 합니다. 장기를 쉬게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22년 동안 환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5단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회복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삶을 되찾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끄고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습니다. 꿀 소스를 바른 돼지고기를 계속 드실 수 있습니다. 복부 팽만감, 피로감, 몸이 절박하게 보내는 경고 신호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10년 후에 제 진료실에 앉아서 영구적인 췌장 손상을 보여주는 검사 결과를 보면서 왜 아무도 더 일찍 말해주지 않았냐고 제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행동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딱 하나만요. 돼지고기와 꿀을 분리하세요. 오늘 밤 양념장을 확인하세요. 냉장고에 있는 그 허니 갈릭폭 소스를 버리세요. 이것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놀라운 기계입니다. 하지만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차에 잘못된 연료를 넣지 않으시잖아요. 왜 몸에는 맞지 않는 음식들을 넣으십니까? 강옥히 부탁드립니다. 외과 의사로서가 아니라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환자들의 손을 잡아봤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제 췌장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 약속을 하세요. 저한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요. 건강한 여러분이 필요한 가족들에게요.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부터 돼지고기와 꿀을 함께 드시는 방식을 바꾸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음식 조합에 대해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돼지고기, 요리를 좋아하시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